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애쓰지만 턱없이 부족한 차량 탓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저상버스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빅그린 산단의 공장 부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이 거대한 안반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막대한 토목공사 비용까지 졸지에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납북 귀환 어부들이 사건 발생 50여 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내년부터 교원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가뜩이나 열악한 전남의 교육 환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게 대중교통은 너무도 높은 문턱입니다. 저상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데 광주에는 저상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장애인과 함께 저상버스 이용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김민정 씨가 집으로 가기 위해 일터를 나섰습니다. 공사 현장 펜스가 쳐져 좁고 울퉁불퉁한 인도를 통과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김 씨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저상버스뿐이지만 버스가 오려면 점심시간을 넘겨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집과 3km 떨어진 정류장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게 최선의 선택. 저상버스가 부족하다 보니 환승도 어렵습니다. 집은 오래 기다려야 하고 타고는 눈치가 보일 때도 있어요. 저상버스 배차 간격이 길다 보니 장애인들은 이처럼 이동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 운영 중인 999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저상버스는 3분의 1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목표로 한 도입률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올해 10월까지 저상버스 33대가 새로 도입됐지만 일반 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꾼 건 이 중 48%에 불과합니다. 즉 실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늘어난 건 16대뿐인 겁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차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광주 시내버스 101개 노선 중 저상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만 62곳에 이르는 상황. 저상버스 목표 도입률만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정작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점점 포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내년부터는 시내버스를 바꿀 때 반드시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3배 많은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내년 저상버스 예산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광주시의 관심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부터 사용 연한이 다 된 시내버스를 바꿀 때는 반드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합니다. 오는 2031년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목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저상버스로 교체 대상인 일반 버스는 모두 101대. 지난 1년간 저상버스가 불과 11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입니다. 이 버스들이 모두 저상버스로 바뀌면 전체 33%에 불과한 광주 저상버스는 430여 대까지 늘어납니다. 환승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준다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예산입니다. 바뀐 법률에 맞춰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내년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합해 114억 원. 이는 올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광주시가 확보한 국시비 47억 원의 3배 수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늘리려면 다른 항목 예산을 줄이거나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2호선 개통 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올해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내년 예산 확보에 있어 변수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체 대상인 시내버스 최대 2년까지 더 운행해 도입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예산 재정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 재정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내년 예산 확보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광주시 관심을 보여주는 척도일 것이라며
저상버스 도입 확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은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날씨가 어제에 비해 많이 춥겠고요.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고요. 반면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아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면서 냉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땅을 분양받은 기업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부지를 개발하려고 땅을 파봤더니 거대한 크기의 안반이 잇따라 발견돼 막대한 공사비 부담에다 공사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LH 측은 계약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중장비 2대가 안반 제거 작업에 한창입니다. 작업장 근처에는 제거된 안반들을 모아둔 수십 개의 돌무덤도 보입니다.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부지 평탄화 작업 공사 중에 발견한 안반입니다. 3,300여 제곱미터를 분양받은 업체는 이번 달 초부터 평탄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안반 때문에 한 달째 건물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높고 안반이 너무 보드니까 벌써 지금 우리 일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지금 기초 토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대한 안반이 발견돼 피해를 본 업체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추가 공사비로 인해 아예 땅을 쓰지도 못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한 업체는 지난해 LH로부터 4천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분양받았지만 안반이 발견되면서 이중 500제곱미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짓기로 한 건물 2개 동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땅을 파고 옹벽을 세우고 하면 약 한 2억 원 정도? 그 2억 원의 비용보다 땅값이 더 싸요. 굳이 2억 원까지 투자해가면서 이 150평을 쓰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같은 피해를 업체는 5곳, 기업들은 안반의 존재에 대해 LH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도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많게는 수억 원의 안반 제거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위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이거를 메꿀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땅을 포기하게 돼서 LH는 분양 계약 당시 안반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아무튼 미리 고지했고 또 계약서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 의무는 어찌됐든 계약상 의무를 다 했다. 빅그린 산단에서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꿈을 안고 부지 분양을 받은 업체들. 공장 건설 비용이 수억 원씩 증가했지만 입주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 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만큼 LH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최고위원과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제1야당 침탈로 규정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과 임선숙 최고위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무려 17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1야당인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고지도 없이 기습적으로 침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자행된 강압적인 압수수색은 전국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시장격리 매입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미 실패했던 생산조정제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양곡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요 곡물의 최저가격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격을 결정할 때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들이 사건 5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 앞에 섰습니다. 이 같은 서해 납북 어부 피해자만 2천여 명인데요. 이번 재심 청구가 진실규명의 신호탄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1971년 조기잡이 도중 납북된 여수선적 동림호. 1년 후 귀환했지만 선원과 선장 모두 간첩으로 몰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 만인 어제 동림호 선원과 유가족들이 재심 청구를 위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사실을 바로잡고 누명을 풀고 싶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나이도 어린데 할 수 없이 돈을 벌려고 그때 이제 따라갔습니다. 억울하고 하다 억울해서 지금 이런 재심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간첩이라는 누명 아래 겪었던 차별과 편견,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고문 피해를 증언하며 피해자들은 결국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엄마 요원이 너희 아버지는 거기 갔다 와서 머리를 맞아서 세상을 빨리 떴다고. 이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납북어부 사건을 잘못 처벌한 책임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재심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구금으로 인한 증거만 존재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납치당한 증거가 명확한데도 재판부가 선장과 선원을 간첩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재심 절차에 필요한 진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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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림호와 같은 서해 납북어부 피해자는 집계된 것만 2천여 명. 이미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동해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비로소 이번에야 공식적인 재심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해안의 납북귀환 피해 문제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동해안의 납북귀환 피해보다 더 심각함에도 여전히 진실규명은 미진한 상태이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부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교원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교육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교육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오히려 교육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10명인 전남의 한 중학교. 이 학교 예체능 담당 교사는 차로 30여 분 떨어진 또 다른 중학교까지 오가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남에서만 60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2개 이상의 학교를 오가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벽화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했는데 타 학교에서는 이제 예술 관련된 선생님들이 아예 음악 선생님도 안 계시고 미술 선생님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부분도 교육 여건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최근 학생 수가 줄고 있다며 교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전남 지역 교사 300여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 현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등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많은 곳은 오히려 교원 정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 그런데도 교원 정원을 현재보다 더 줄이면 과밀 학급이 생기고 기간제 교사 증가 등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급기야 전남 도의원들과 학부모들이 교육부를 찾아가 교사 정원 감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원 감축 철회 촉구 도민 서명부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학교의 학생 수가 적어졌다고 해서 교원을 감축하게 되면 그 학교는 또다시 소멸의 위기로 다시 빠져들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전남에는 교원이 감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전남도의회 등 전국 17개 광역의회는 교원 감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조만간 교육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는 지난 1995년과 2014년 두 번의 대형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죠. 사고가 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어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GS 칼텍스가 약속한 복지 사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GS 칼텍스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신덕마을입니다.
지난 2014년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으로 당시 기름띠가 온 해변을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우이산호 사고가 발생한 지 9년이 다 된 신덕마을 앞바다입니다. 이곳 어민들은 아직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갯벌을 파면은 기름띠가 띠가 나온다니까. 그 무지개 색깔 비슷한 기름 그런 거. 여기에 GS 칼텍스 측이 약속한 복지 사업이 수년째 중단됐다며 사업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어민 700여 명은 GS 칼텍스의 일방적인 파기로 장학제도와 방생 사업이 2017년 중단됐고 복지 사업 협약서는 휴지 조각이 됐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어민들을 위해서 복지 사업을 평생토록 한다 이렇게 해놓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 차례 GS 칼텍스 그 집행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행을 해주라 해도 GS 칼텍스 측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게 아니라 협약서 약정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두 차례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장학금으로 20년간 24억 원을, 복지 사업으로는 25억 원을 지원했다며 취업 방류를 포함해 92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수 지역 어민과 수협은 이에 대해 협약서 유효 기간이 끝난 이후 복지 사업 논의를 위해 사측과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내년 빗가람 혁신도시의 채용과 고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소재 350개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 6,700여 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인력 운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적자구조 개선 등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안정 방침에 따른 것인데 내년 혁신도시의 신규 채용 인원 감소와 함께 하위직들의 고용 안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빗가람 혁신도시의 16개 공공기관 인원은 7,802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97명 감소했습니다. 전남 농어촌에 이주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과 귀어, 귀촌 인구는 3만 6천여 가구, 4만 6천여 명으로 9년 연속 4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전체 54%가 40대 이하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귀농, 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경영전략 회의를 갖고 4분기에 중점 추진해야 할 전략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베트남 등 해외 자회사와 시너지를 통한 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옷차림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많이 낮아지면서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고요.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출발합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아침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면서 냉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추위가 심합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5도 안팎, 화순도 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장성은 1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두 자릿수대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도 0도 안팎의 기온, 곡성은 영하권의 날씨로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은 18도
18도에서 19도 분포로 낮 동안에는 다소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서해 남부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